김정호, 집신이 닳도록 전국을 걷고 백두산을 7번이나 오른 사람. 우리가 아는 그 김정호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 통째로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발로 걸었다는 그 감동 스토리 하나에 진짜 김정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통째로 지워졌어요. 누가 왜 지어냈을까? 그 범인 지금부터 잡으러 갑니다. 위인전에도 차승원이 나온 영화 고산자에도 김정호는 신발이 닳도록 전국을 걷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조선 팔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땅을 한 사람이 두 발로 다 걸어서 산 높이의 강줄기까지 쟀다? 한평생을 바쳐도 반의 반도 못 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진작에 결론 냈어요. 발품을 아예 안 판 건 아니지만 팔도 전부를 걸어서 쟀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럼 걷지도 않고 이 거대한 지도를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답은 발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조선이 들어선 지 500년, 그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지도, 산과 강을 적어둔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정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넓은 땅을 발로 다 걷는다? 그럴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이걸 전부 모으면 되잖아. 그래서 싹 다 긁어 모읍니다. 근데 진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냥 베껴 이어붙인 게 아니에요. 지도끼리 안 맞으면 어느 게 맞는지 끝까지 캐서 고쳤어요. 모르겠으면 함부로 손 안 대고 옛 기록 그대로 뒀고요. 다음 사람이 밝힐 때까지. 같이 일한 최한기도 신원도 증언합니다. 오래 찾아 읽고 널리 모아 하나하나 따져 만들었다고. 걷는 것보다 훨씬 고된 머리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청구도라는 지도부터 만들고 고치고 또 고쳐서 1834년에 시작한 작업이 1861년 마침내 대동여지도로 완성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료로 만든 지도가 두 발로 걸어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했냐면 대동여지도 총 22첩입니다. 22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다 이어붙이면 세로로만 6.7m, 어른 키의 서너 배, 방 하나를 꽉 채웁니다. 근데 이 거대한 걸 접으면 책 한 권만 해져요. 병풍처럼 착착 접게 만들어서 펴면 벽만 하고 접으면 보찜에 쏙 들어갑니다. 디테일은 더 놀라워요. 길마다 심리, 점을 콕콕 찍었어요. 점만 세면 거리가 딱 나옵니다. 험한 산길은 점을 더 촘촘하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까지 보이게 했고요. 성이나 나루터, 역은 글자 대신 기호로, 요즘 지도에 주유소, 화장실 뜨는 거 딱 그겁니다. 이렇게 만든 지도를 요즘 위성사진이랑 겹쳐봅니다. 놀랍도록 딱딱 맞아떨어져요. 걸어서 잰 것도 아닌데. 비슷한 시기 일본엔 이노 다다타카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돈이랑 사람을 다 대준 덕에 전국을 직접 걸어다니며 쟀어요. 김정호는 그보다 40년 뒤에 나라 도움 하나 없이 혼자 자료를 모아 그만한 정확도를 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한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고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지도를 우리는 왜 불타 없어진 지도로 기억하고 있을까? 범인을 잡으려면 증거부터 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 목판을 몽땅 불태워버렸다. 김정호는 옥에 갇혀 죽었다. 너무 위험한 지도라 나라가 겁먹고 없애버렸다고. 그런데요, 그 불탔다는 목판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박물관 창고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대동여지도 목판이었어요. 불타 없어졌다던 바로 그 목판. 지금 남은 진품이 12장, 국립중앙박물관에 11장, 숭실대 박물관에 1장, 피나무의 앞뒤로 빼곡히 새긴 진짜입니다. 원래는 60장쯤 만들었던 걸로 봐요. 그중 11장은 2008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졌다는 물건이 박물관 유리장 안에 멀쩡히 놓여 있어요. 탔다면서요? 근데 있습니다. 옥에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정호가 옥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실록이든 어디든 나라 공식 문서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불탔다는 물건은 남아있고 옥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걸까? 이제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이 거짓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시작은 1925년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동아일보 1면에 김정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고산자를 회함. 고산자, 그러니까 김정호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전국을 걸어다니며 지도를 그렸다. 목판은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최남선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일본엔 이노 다다타카가 있었어요.
전국을 발로 재서 지도를 만든 일본이 두고두고 자랑하는 인물. 최남선은 우리 김정호도 그 사람 못지않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호도 전국을 걸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걸어서 쟀다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그 일본 사람한테서 빌려온 거였어요. 김정호를 일본에 앉히게 하려다 오히려 일본 이야기를 입혀버린 겁니다. 여기까진 그냥 한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년들 보는 잡지로 옮겨가면서 점점 부풀었고 1934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어독본이라는 교과서에 이걸 아예 못을 박습니다. 김정호는 옥에 갇혀 죽었다. 걸어다녔다는 이야기 위에 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얹은 거예요. 왜 굳이 옥에서 죽었다고 했을까? 조선은 이런 천재 하나도 못 알아보고 옥에 가둬 죽인 나라다. 그러니 망해도 싼 나라다. 이 생각을 어린 학생들 머릿속에 심으려던 겁니다. 조선을 무능하고 잔인한 나라로 그려놔야 자기들 지배가 당연해 보였을 테니까. 김정호를 높이려던 이야기가 조선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뒤집힌 거예요. 근데 더 씁쓸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에 남았어요. 아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일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물려준 겁니다. 자, 그럼 진짜 김정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분도 낮았습니다. 양반도 아니었어요. 나라가 돈을 댄 것도 뒤를 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서 조선이 500년간 쌓아둔 지도와 기록을 전부 끌어모았어요. 서로 안 맞는 걸 하나하나 맞춰보고 틀린 걸 골라내서 그 넓은 땅을 지도 한 벌로 완성했습니다. 발로 걸었다는 이야기보다 이게 훨씬 대단한 겁니다. 걷는 건 몸이 힘든 거지만 이건 머리로 500년을 뒤진 거예요. 게다가 목판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때 지도는 손으로 베껴 그리는 거라 한두 사람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목판에 새겨서 찍으면 여러 벌을 만들어 널리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래요. 대동여지도. 대동이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도를 몇몇이 아니라 다 같이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전국을 엄청 걸어다닌 사람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김정호가 손수 새긴 그 피나무 목판이 160년을 건너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성장 중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